자동차는 사실 한 나라의 문화의 상징이죠. 산물입니다. 거대한 이런 육중한 이런 차들은 북미의 상징과도 같은 차입니다. 오늘 그 중에서도 가장 캐릭터가 짙은 캐딜락 에스컬레이드를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자, 캐딜락이라는 브랜드는 사실 우리가 아는 것보다는 훨씬 더 럭셔리한 브랜드입니다. 뭐 롤스로이스, 벤틀리, 마이바흐 이런 차들과 맞먹을 정도로 아주 럭셔리한 브랜드의 차예요. 그 정도까지 캐딜락이 됐었어? 라고 이야기하실 겁니다. 브랜드 관리를 사실 그렇게 잘 하지 못한 것 같아요. 예전에 뭐 드빌, 네빌 이런 이름을 쓰다가 갑자기 이름을 바꿔서 ST5, 뭐 CT6 알파벳으로 차명을 만들고 이런 형식을 갖춘 지가 사실 얼마 안 됐습니다. 캐딜락 코리아 그리고 한국 GM 이렇게 법인도 우리나라에선 분리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합쳐져서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시작한 지가 채 10여 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캐딜락이라는 브랜드가 사실 조금 혼란스러운 그런 위치에 있었던 브랜드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 캐딜락 에스컬레이드는 워낙에 상징성이 강력한 모델이기 때문에 이런 수없이 많은 변화 과정 속에서도 한 번도 이름이 바뀌거나 뭐 정체성이 손상되거나 그런 적이 없는 아주 캐딜락의 브랜드를 뛰어넘는 강력한 모델이 됐죠. 자, 이 디자인 아이덴티티는 사실 그렇게 크게 변화한 적은 없습니다. 계속 거대했고 육중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요번에 부분 변경이 되면서 사실 요 부분이 많이 바뀌었어요. 리딕에서 보여줬었던 그 디자인 아이덴티티를 그대로 담았습니다. 이게 캐딜락 전체의 얼굴이 돼버렸죠. 기존에는 여기에 헤드램프가 있었고 여기에 이제 DRL이 있었는데 이 DRL을 좀 아래에 있었는데 요걸 이렇게 이제 위로 끌어올리고 여기에 있었던 헤드램프를 여기에 10발의 LED 그 램프로 집어넣었습니다. 좌우에 10개. 그래서 보통 그 최근에 바뀐 캐딜락의 헤드램프들은 다 여기에 10개의 헤드램프를 달고 있다. 그리고 이제 이 거대한 그릴. 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요거 하나 보더라도 이 거대한 그릴 그리고 요 캐딜락의 엠블렘 요거 자체가 육중함 이런 거를 넘어서 약간 위압감이 들 정도로 굉장히 크고 높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가져온 차는 스포츠 트림이에요. 럭셔리 트림이 있고 스포츠 트림이 있는데 이 스포츠 트림 같은 경우에는 전면에 장치들의 대부분을 크롬 요소를 빼고 블랙 베젤로 거의 다 덮어버린 그런 형식입니다. 그래서 더 검게 만든 이 차가 에스컬레이드의 어떤 육중함을 더 끌어올리는 듯한 느낌이에요. 자, 이 차는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스포츠 트림의 축거 연장형 모델, 다시 말하면 롱바디입니다. 이 전장이 어마어마합니다. 전장은 5790이고요. 그 다음에 공차 중량은 2940 그리고 휠 베이스는 3407mm가 되는 대형 SUV, 뭐 초대형 SUV죠. 워낙에 니치한 모델이고 찾는 사람만 찾는 모델이기 때문에 사실 그동안 이 차를 대체할 만한 차가 아무것도 없다라고 봐도 돼요. 이전에는 22인치였었던 이 휠이 무려 24인치까지 커지면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판되고 있는 자동차 휠 사이즈 중에는 가장 큰 사이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뒤쪽에서는 이전에 에스컬레이드가 가지고 있었던 디자인 아이덴티티를 거의 그대로 유지를 했어요. 그 번호판 사이즈의 범퍼폭을 약간 느리고 그 다음에 이 캐딜락의 지나가는 요 라인이 이전에는 여기 이제 걸쳐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살짝 띄워가지고 좀 엠블럼의 존재감을 좀 강화시켰고 나머지는 사실 크게 변하는 건 없습니다. 이 램프도 이전에보다 좀 더 클리어한 타입을 좀 강화시켜서 조금 더 보석같이 보이도록 반짝반짝 거리게 만든 것, 그리고 이렇게 쭉 뻗게 만든 것, 그리고 약간 뒤에서 보면 큰 야광봉이 하나 팍 박혀있는 듯한 이런 듯한 느낌은 그대로 살려놨죠. 이 차는 또한 그 거대한 SUV이고 그 다음에 바디온 프레임 방식을 썼기 때문에 견인에 대한 그 니즈도 확실하게 챙겨놨어요. 그리고 견인 고리를 장착하기 위해서는 버튼 방식으로 되어 있는 요거를 살짝 풀어서 이렇게 뜯어내면 여기에 이제 견인 고리를 장착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에 장착을 하고 여기에 이제 콘덴서를 연결하게 되면 이제 트레일러나 이런 것들을 장착할 수 있는 요 장치들이 숨어 있습니다. 요거는 차대에 곧바로 연결되는 타입이라 견인력이 뭐 상당하죠. 제가 알기로는 뭐 3.5톤인가 그렇게 끌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스포츠 모델이니까 아무래도 요 좌우측의 배기구가 이것도 이제 크롬을 최대한 배제한 블랙 베젤 타입을 집어넣었다는 점도 좀 특이할 만합니다. 트렁크는 사실 에스컬레이드의 가장 큰 특징이죠. 지금은 3열까지 다 세워놨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넓은 공간을 보여줍니다. 사실 국산 SUV 가용인데 이 3열을 다 세우고도 뭔가 이렇게 넉넉하게 쓸 수 있다 하는 모델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3열을 다 세우고도 1100
75리터를 제공을 하고 2열까지 다 눕히면 무려 4000리터가 넘는, 정말 거의 그냥 짐차로 써도 될 정도로 엄청나게 넓은 공간을 보여준다는 점도 이 차의 가장 큰 매력이죠. 저는 에스컬레이드 실내에 들어왔습니다. 이 에스컬레이드 같은 경우는 워낙에 이제 육중한 그리고 넓은 실내를 자랑하는데, 이전 세대가 한 요 정도 가운데까지 오는 그런 센터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거를 뭐 필러 투 필러 이래가지고 A 필러부터 A 필러 저 끝까지 다 채운다, 이런 개념으로 이제 와이드하게 펼쳐 놓은 건데, 한마디로 이전보다 조금 좋아진 거는, 전에는 이렇게 약간 굴곡 있게 와이드한 형태가 굴곡 있게 떨어지는 게 두 겹이 겹쳐져 있는 형식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내비게이션이나 이런 인포테인먼트들이 살짝 이제 꺾여서 그 부분을 잘 못 활용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 부분이 완전히 꽉 차는 그런 인포테인먼트 화면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칼럼식 기어 시프터가 이제 들어왔다는 점도 반가운 점이죠. 여기에 이제 기어봉이 있는 형식으로 되어 있었을 때는 약간 BMW의 느낌이 살짝 나긴 했었어요. 그래서 그 기어봉이 이 칼럼 시프트 타입으로 올라왔다는 점, 그리고 그 빈자리를 이제 하나의 LCD 패널을 더 붙여서 여기에 이제 인포테인먼트 그리고 뭐 공조기 장치들을 중심으로 이제 만들어 놓았다는 점도 사실 굉장히 재밌는 점 중에 하나예요. 유럽의 대형 SUV들이 특히 이제 아우디, 레인지로버 이런 차들이 이 두 장의 패널들을 위아래로 둬서 하는 형식하고 같이 이제 동조하는 형식으로 이제 따라간 겁니다. 그리고 캐딜락의 어떤 특징에 맞게 조금 더 럭셔리한 이 조그 셔틀을 또 하나를 배치를 해서 이것도 인포테인먼트나 이 센터 디스플레이의 공조 장치들 이런 것들을 조작할 수 있도록 배치한 점도 굉장히 눈에 띄는 장점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제가 캐딜락 차들에서 보였었던 어떤 북미형 SUV들의 마감 방식 이런 것들 항상 칭찬하는데, 이번에 에스컬레이드도 여기에 대시보드가 정말 너무 고급스럽게 진짜 마감을 잘했습니다. 최근에 봤었던 럭셔리 자동차들 중에서는 가장 인상적인 그런 인테리어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뭐 하나 이렇게 좀 허투루 만진 게 없습니다. 요 대시보드 아래쪽도 다 천을 입혀서 그냥 플라스틱으로 두지 않고 천을 입혀서 깔끔하게 마무리했다는 점도 눈에 띄어요. 그리고 요 스티어링 휠도 변했죠. 한마디로 이전에는 약간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형식의 V자 형식으로 퍼지는 방향이었다면 지금은 좀 차분하게 아래로 이제 깔려 내려오면서 여기에 이제 크롬 테두리를 둘러서 한 번 더 럭셔리한 모습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조금 더 좋아질 여지가 남아있지 않을까 라고 보는 게, 계기판의 계기들이 너무 단조로워요. 드라이브 모드도 투어, 스포츠, 오프로드, 견인 운반, 마이 모드 이렇게 한 5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드가 바뀔 때 계기판의 어떤 그래픽들이 너무 단조롭게 그대로 있다라는 점은 제 생각에는 사실 그렇게 럭셔리하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 이외에는 세미 안일링 가죽을 통해서 시트를 덮는 방식,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또 냉장고를 적용을 해서 여기에 시원한 음료수를 보관할 수 있게 하는 장점들, 그런 점들은 사실 이전에 캐딜락이 가져왔었던 장점들을 그대로 담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2열로 왔습니다. 사실 이번 에스컬레이드 ESV 롱바디 모델 같은 경우에는 가장 신경을 많이 쓴 모습이 바로 이 2열의 좌석이에요. 그래서 2열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렇게 도어를 바로 닫을 수 있는 그 자동문, 그리고 고스트 도어 클로징까지 무조건 들어가 있다는 점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시트 자체가 캡틴 시트 형태보다 훨씬 더 부드럽고 좀 두껍고 풍만한 형태를 보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좀 특이한 점 중에 하나는 바로 여기에 그 노이즈 캔슬링이 들어갈 수 있는 센터 스피커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점이에요. 이 센터 콘솔이 기존에 앞에서 있었던 그 센터 콘솔이 쭉 이어지는 형식으로 굉장히 뒤에서 보면 약간 요트를 보는 듯한 고급감을 풍풍 풍깁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거 사실 저는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요 테이블이 들어왔어요. 야, 테이블이 확실하게 들어와서 이런 점들도 굉장히 되게 좀 좋아졌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공조장치 무조건 다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HDMI로 연결해서 인포테인먼트를 정말 그냥 한 방에 누릴 수 있다, 즐길 수 있다. 이전에는 사실 너무 크기만 크고 너무 그냥 내버려둔 느낌이 강했다면, 이번에는 이 안에 뭔가를 채우기 위해서 굉장히 다채로운 노력들을 많이 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리고 공간감이야 앞에서 말한 것처럼 따질 게 없습니다. 이 차가 길이가 거의 5,800이나 되는 차인데 굉장히 럭셔리하게 잘 꾸며놨다. 그리고
편의장치나 이런 것들도 기존의 어떤 독일계 대형 세단들, 대형 SUV들에서 보여주지 못한 그런 어떤 진짜 미국의 어떤 여유로움, 이런 점들이 확 묻어나는 그런 자동차인 것 같습니다. 자, 이 차는 가솔린 엔진 6.2L V8 엔진을 장착을 하고 있습니다. OHB 방식을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직분사 엔진이죠. 최고 출력은 최고 426마력을 발휘를 합니다. 그리고 최대 토크는 63.6 토크를 발휘를 할 수 있죠. 자, 인상적인 것은 아무래도 이 차의 덩치, 3톤에 육박하는, 그리고 탑승자가 타면 3톤이 돼버리는 그런 덩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압도적인 무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력보다는 토크를 어느 정도부터 뿜어낼 수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1500rpm부터 최고 5000rpm까지는 이 63.6 토크를 그대로 발휘를 해내버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차는 바디온 프레임, 다시 말하면 모노코크 바드가 아닙니다. 바디온 프레임이 갖는 장단점이 극명하게 드러나요. 일단은 바디온 프레임은 사다리꼴 형태의 프레임 위에다가 캐빈을 얻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 무게들을 다 버티면서도 꾸준하게 갈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잔진동들이 심하게 있어요. 편리하게 사기는 조금 어려운 그런 자동차죠. 그런데 이 캐딜락 에스컬레이드는 그런 어떤 바디온 프레임의 단점들을 좀 많이 지워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타이어 사이즈를 키우고 에어 서스펜션을 장착한달지, 마그네틱 라이드 컨트롤 시스템을 넣어가지고 잔진동을 없앤달지, 이런 정도의 노력들을 되게 많이 해 놓았어요. 이전 세대의 모델들도 시승차를 받아서 탔었기 때문에 이 차의 발전 과정들을 계속해서 되짚으면서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바디온 프레임의 단점을 완전히 극복하지 못했어요. 주행하는 과정에서도 타당타당 타타당 잔진동들이 꾸준하게 있습니다. 물론 이게 못 버틸 정도는 아니에요. GLS랄지 아니면 레인지로버랄지 이런 차들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그 차하고 비교해서 이 차가 특출나게 승차감이 좋다? 라고 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대체로 힘이 좋고, 그 다음에 차가 크고, 그 다음에 무겁기 때문에 크루징할 때 쭉 뻗는 이 느낌은 정말 가히 압권입니다. 이런 정도의 안정감과 고속의 느낌을 가지고 있는 차는 사실 없어요. 빠르다가 아니라 같은 속도를 달리더라도 큰 차가 무게로 쭉 누르면서 달리는 그 느낌이 정말 좋아요. 그렇지만 이 승차감의 전체적인 측면으로 볼 때 경쟁 모델보다 승차감이 특출나게 좋다? 라고 보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대체로 승차감은 좋은 편이다. 하지만 바디온 프레임의 단점 완벽하게 지원하진 않은 것 같다. 드라이브 모드가 되게 여러 가지가 마련이 돼 있어요. 그래서 모드를 살짝 누르면 여기에 투어, 스포츠, 오프로드, 견인 운반, 그 다음에 마이 모드 이렇게 나오는데 배기량이 큰 6.2L의 가솔린 엔진을 장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드라이브 모드를 조금 바꿔서 스포츠 모드로 바꾼 다음에 엔진의 가속 페달을 조금 더 힘을 내게 만들면 되게 듣기 좋은 V8 사운드를 들려줍니다. 고배기량 8기통 엔진, 미국 차에서만 느낄 수 있는 고유한 감성. 요거 정말 최고입니다, 진짜. 여기서 이제 조금 바꿔서 이제 투어 모드로 바꾸게 되면 이제 차체가 조금 더 넘실대도록 부드러운 승차감으로 좀 바뀌죠. 자, 이런 것들은 사실 평소에 운용하기 굉장히 좋은 타입인 거예요. 페달이나 그리고 어떤 그 브레이크의 담력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모드별로 약간은 차이가 있지만 큰 편차는 없습니다. 디스크 브레이크 이렇게 보시면은 생각보다는 좀 작습니다. 아무래도 운전을 할 때 적응의 시간이 필요하기도 하고 앞차와의 차간 거리를 충분히 좀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도는 과정들을 좀 설명을 드리면, 기본적으로는 태생 자체가 트럭입니다. 기민하거나 민첩하거나 어떤 도로를 찌르면서 째는 듯이 회전을 하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가면서도 무게가 완전히 실린, 이쪽에 완전히 좀 많이 치우친 그 회전을 하고 있어요. 이 차를 가지고 막 이렇게 쏘거나 막 어디 째거나 하게 운전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차는 아니니까요. 이 차를 구매하시는 분들은 그런 면모들을 배제하고 운전을 하면 좋으실 것 같아요. 제동력, 그리고 회전 구간에서의 스타일, 이런 것들은 감안하고 운전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자, 핸들링 이야기 해보지 않을 수 없죠. 하나, 둘, 셋. 세 바퀴가 돌아갑니다. 그 다음에 보통 일반적인 차들이 2.6회전 정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세 바퀴가 풀로 다 돌아가는 차는 그렇게 흔하지는 않습니다. 핸들링 자체를 막 기민하게 한다기보다는 꾸준하고 그냥 멀리 가게 되는, 직진을 위주로 하는 그런 자동차들에서 보여주는 특징이에요. 보통 트럭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고속 크루징,
이런 면모에 굉장히 적합하고 부합하는 자동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차의 공식 연비는 복합 연비가 5.9입니다. 시내에서는 뭐 4km, 5km 초반 이렇게 떨어지는 게 부지기수예요. 그리고 고속도로에서 정말 노력해봐야 한 7km 나올 겁니다. 이 차의 연료 탱크 용량은 91리터입니다. 91리터. 와,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사실 보기 힘든 거. 지금 옆에 지나가는 카니발 아니면 좀 크다고 이야기하는 현대차 팰리세이드가 보통은 70리터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차 같은 경우에는 20리터를 더 큰 용량을 가지고 있죠. 저희가 이 차를 처음 받고 풀 충전을 했을 때 대략 한 650km 정도 갈 수 있다라고 나오더라고요. 계속 쭉 시승을 하면서 여러 장면들을 거치면서 탔었는데 그 연비는 크게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막 밟아도 막 떨어지지 않고 엄청나게 노력하면서 절약해도 그렇게 의미있게 성장하지 않는다. 6200cc나 되는 배기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금도 그만큼 많이 냅니다. 170만원에서 80만원 정도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차를, 이 엄청난 차를 보유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해도 그렇게 세금을 좀 많이 낸다. 배기량이 높아서 어쩔 수가 없다. 지금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캐딜락 ESV라 이제 추가 연장형 모델이라 가장 비싼 가격인 1억 8,800만원의 가격을 가지고 있죠. 동급에서는 동급이 없죠? 이 정도 크기가 없으니까. 레인지로버나 GLS, X7 생각하고 계신다고 그러면 이 차보다는 대부분 가격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차의 장점들을 생각하고 이 차의 세금들을 생각해서 보면은 살만한, 여전히 살만한 그런 가격대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저와 함께 살펴본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어떠셨습니까? ESV로 이 휠거리를 그리고 차체를 확 늘린 이 타입은 진짜 에스컬레이드의 전매 특허고 에스컬레이드만 할 수 있는 그런 차여서 오늘 정말 즐겁게 잘 탔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